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5억 4천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류 인생. 언론의 뉘앙스가 이러합니다. 자산 5.4억 있나요? 딱 평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자산 5억 4천 있으면 평균입니다. 근데 부채를 제하지 않았어요. 부채 9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4억 5천만 있으면은 딱 평균입니다. 이 평균의 의미가요. 상위 30%입니다. 상위 30%.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나요? 어. 그러면 중위값, 딱 평균, 우리 평균과 중위를 헷갈린데요. 중위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사람, 요것이, 요것이 중위값입니다. 근데 자산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자들이 더 부자 된다. 1등 부자, 이재용 1년에 배당금만 한 2, 3천억 받죠. 부자들은 더 부자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은 30등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평균값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위의 자산은 얼마인가요? 한 2.5억 되나요? 2.4억이었을 겁니다. 2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당신은 평균입니다. 당신은 중간입니다. 이렇게 중위값, 중간값이 같이 사용되니까요. 2.5억만 있으면 당신은 중간입니다. 하면 얼마나 마음에 좀 자산이 적더라도 안도가 됩니까? 자산 얼마 되지 않는데 5.4억이 평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휘청휘청하죠. 야,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나도 당장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언론에서는 좀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가진개 제냥 무한 전세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한 번도 언급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해도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입법 예고되었던 것이 폐지 수순을 밟았네요. 자, 2025년이 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빨리 빚 갚아라. 나라에 빚이 너무 많다.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를 해준다든지 1주택자 세컨홈 세제 혜택. 요거 인구 감소 지역 혹은 비수도권 지역 해당되는데요. 요거 부산도 비수도권이니까 해당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뜯어서 나중에 뉴스가 나오는 대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1.3억이 아니고 2.5억까지 완화된다.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신생아를 가지는 부부 중에서 2.5억 소득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놓고 봤을 때 거의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보여진다. 재건축 조금 빨라질 수 있다. 30년 넘는 아파트 지금 한 20% 훌쩍 넘어설 텐데요. 분담금이 문제죠. 이런 뭐 제도 기간 3년 단축,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담금이 문제지. 이 기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출시 예고되어 있고요. 그닥 25년이 된다고 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지 돈을 잘 벌고 또 빚내서 집도 사고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경제와 맞물려서 봤을 때 2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중국 경기 호황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경제는 잘 나갔다. 2017년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전국이 마찬가지로 많이 흔들렸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경제는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지금 또다시 전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 과연 우리의 경제는 탄탄할 것인가? 잘 나간다는 반도체, 삼성전자, 중국 저가 디램, 치킨 게임, 반도체 가격 급락, 삼성전자 휘청. 그나마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반도체, 방산까지 있겠네요. 군수업체들. 근데 웬걸? 고게 잘 나간다고 떠벌리면서 국뽕에 취해 있는 사이에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하는 이런 것들
야, 우리 원자재 수입에 와서 가공해서 파는 것보다 기름 나는 나라에서 그냥 가공해서 파는 게 더 싸더라. 철강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파는 것보다 그냥 중국산 사다가 쓰는 게 더 싸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아주 중요한 시기들인 것 같습니다. 쿠팡알리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 6만 개 전후 월세 물량 전세 8천, 월세 7천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11월의 거래량 어제는 2,100 한 20건, 지난 방송 때는 요 정도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 아마 내일 방송이 되면 또 요거 한 2,080건 요렇게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거래가 86% 정도 거래가 신고되는 가운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11월의 거래가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가운데 12월의 거래량 또한 거래 속도가 빠르지 않죠. 비슷한 시간 놓고 봤을 때 거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하자면 거래량 2,000건 담보받기 어려울 겁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정도 수준. 내년 되면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6월경부터 주택담보대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관점에서 25년도도 주택시장이 문제가 아닌 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86% 정도 신고되었다고 치면 한 370건 정도 거래, 670건에서 370건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 비율로도 조금 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분양권 거래, 아이고야, 오늘 제가 이 숫자를 입력 못 해놨네요. 뭐 분양권 거래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직거래 비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지, 직거래 제외하고 나면 거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월세 거래는 부산은 무난한 상황. 실거래 가격 오늘 가장 비싼 것이 10억 5천. 동네 럭키, 니는 왜 가만있노? 니도 한 100증 짓는다 하지. 데니엘 스테이트 프로죠. 10억 4천. GSI 자이 9억 2천. 5점 대비 35%.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횡보의 연속. 이거 분양권일 때 한 12억 주고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시지 싶어요. 자, 그 외에 특이할 만한 가격들이 근래 잘 없는 거. 고가 6억 7억 팔아가는 것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해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반등하다가 다시 치고 나가는 현상 없이 그냥 계속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그나마 신축들 가격 인근에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것들 가격이 조금 더 뭐 가격 치고 나가나 싶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 그 옆에 뭐 분양이 할 게 있나? 아니면 그 근처에 뭐 미분양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예. 뭐 눈치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먼저 선 진입하고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더라. 진짜 확실히 대세 상승세가 굳혀지고 이 순환 사이클에서 확실히 상승기로 접어들었구나. 경제가 좀 회복이 되는구나. 그때 들어가도요. 이 상승 사이클, 지난 상승 사이클 12년, 지금 하락 사이클 3년. 상승 사이클 확인하고 들어가도 정말 경제가 탄탄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손 치면은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선진입하라고 또 자산 5.4억 없으면은 하류 인생인 양 당장이라도 투자해라.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너는 영원히 바닥을 헤맬 것이다. 됩니다. 투자는 일단 뭐 직업적인 면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1차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고, 그 이후에 잉여 자산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겠더라. 전부 다 투자하고 다 몰려들고 나니까, 빚내서 다 투자하고 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게 탄탄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량도 역대 뭐 최다치 뭐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 뭐 특이할 만한 내용 없죠. 자세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아파트 투미. 지금 사이트 아파트 투미였는데 아파트 미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가격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평균 전세 가격 내려가고 있다.
3억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은 올라가고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은 떨어지고 월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지금 거래가 한 86%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요거 한 4,200건 정도 그 정도 마무리되고 뒤늦게 한 20% 신고되면 뭐 전월세 거래량은 한 5,000건 정도 나중에 완성이 될 듯 한데요. 아무튼 근래 들어서 갱신한다든지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좀 많이 다주택자시라면은 전세 금액을 조금 떨어뜨려서 세입자를 빨리 받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주간 시거래 지수 봐라.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거 부동산 전세 지수 계속 플러스잖아. 부산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 집 높은 전세를 내도 무조건 다 나갈 거다? 그건 약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